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비봉 써니랜드입니다. 오늘은 집 계약 전 초보자가 알아야 할 필수 부동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이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모든 거래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커피 한 잔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 같아요. 부동산 거래로 예를 들어보면 A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B씨에게 5억 원에 팔기로 하였다면 B씨는 5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계약이에요. 계약 내용에는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 계약의 해제, 중개보수 등이 명시되어 있어요. 잔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해야 될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잔금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표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중개보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매물 종류와 거래 지역, 그 다음에 거래 종류, 거래 금액, 협의 보수율을 입력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 전 미리 숙지하시면 중개보수 지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예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 이전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전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월세. 월세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집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전세에 비해 낮은 보증금으로 사회초년생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은 영업 중인 상가를 인수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상가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쌓아온 영업의 노하우, 고객층, 상가 건물의 유리한 위치, 이거에 따른 이점들을 인정받아서 새로 입주할 임차인에게 받는 금액이에요. 상가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임대료 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을 팔아서 갚겠다는 은행과의 약속인 거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이것은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고 담보 인정 비율이 60%라고 한다면 은행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인터넷에 LTV 계산기라는 LTV 계산기에 대출 목적, 보유 주택수, 담보대출 대상 지역, 대상 주택의 시세 등을 입력하면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이것은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상환액이 2천만 원일 때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DTI가 40%가 나오는데 이 40%는 DTI가 40%라면 대출 규모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버는 만큼 빌려주는 것이죠. 어떠세요? 부동산 용어 별로 어렵지 않죠? 부동산 용어만 알아도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큰 어려움은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